그 지금 밖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하시면서 이제 그 정치 영역을 보면 예.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한국 정치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게 가장 눈에 띌까요? 우선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이제 사실은 그 제가 민주당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이제 상대가 막 공격을 막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막 무차별로 찌르잖아요. 예. 근데 사실 급하니까 막아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막아야죠.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것도 물론 경제 정책이나 민생도 하는데 그게 파묻혀서 안 보인다는 게 제일 문제죠. 그렇죠. 발표는 하는데. 예, 예. 네, 매일매일 대표가 얘기하는데도 계속 하는데 이게 안 보인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계속 똑같은 거 공격하고 똑같은 걸로 막는 거로만 보인다. 예, 예. 그게 지금 제일 그게 제일 문제라는 거고 마음을 민주당에 못 주는 것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 그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 문제, 특히 청년들의 문제, 네. 그들의 생활상에 닥치는 어려움, 이거를 아이템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논쟁을 해줘야 된다. 그게 눈에 보이도록 해줘야 되고 네. 또 거기서 답을 찾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게 아무리 힘들고 안 보여도 예.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해줘야 된다. 예, 근데 그게 정치부 기자를 해보셨으니까 그거 예. 아시잖아요. 이게 예, 정치 일선에서 이제 있어 보면은 아무리 정책 개발을 하고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근데 기자들은 정치권의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기사거리가 되고 요즘같이 특히 클릭수에 목매는 입장에서는 예, 뭔가 이렇게 정책 얘기를 하면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고 누가 누구하고 싸웠다 뭐 내부에서 이런 암투가 벌어진다 이런 거가 흥미를 끄는 기사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어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게 극복이 될까요 쉽게? 이제 채널이 다양하고 예. 지금은 자체 채널도 있고 직접 소통도 가능하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끌고 가줘야 된다. 국민에게 하여튼 접근성을 네, 높여야 접근하고. 된다는. 누적시켜야 한다는 누적시켜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 근데 그 기자로서 이제 활동도 하셨으니까 기자의 감각으로 보시면 지금 윤석열 정권은 경제 민생 이런 기조 있잖아요. 정책 기조. 예. 한마디로 윤석열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보여지세요? 그 기업에 계실 때도 계속 분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정부가 출범해서는 무슨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할까. 그 이제 사실 정치 쪽은 제가 그렇게까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폭넓게 이야기할 만한 시야는 없는 것 같고 네. 경제적인 거를 가지고 예, 조금 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정부의 전체적인 거를 뭐 다 세세하게 평가하기는 뭐 좀 그렇지만 그냥 한 가지 상징적으로 네. 1.4%라는 성장률. 수치, 네네. 1.4%라는 수치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 성장률이 이제 1.4%잖아요. 네. 그거 한국 전쟁 이래 최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3%라고 처음에 뻥치다가 네. 그게 IMF나 코로나 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닌 네네. 평상시 기준으로 보면은 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그 멘트가 좋네요. 그러니까 엄청나- 이 황당한 일을 잘 모르고 근데 계세요. 그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사실은. 충격적인 수치이고 1.4%라고 하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잘 와닿지 않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선 기업들이 이익이 확 줄었어요. 그렇죠. 요새 보면은 제가 다니던 현대자동차 빼고는 제대로 이익 내는 회사가 잘 없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고 다른 회사들 그 몇 년 전까지 잘 나가던 IT 회사들 네. 싹 다 지금 이익이 제대로 안 나고 기업의 절반 정도가 총 그 산출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매출 자체가요. 네. 네. 총 생산 자체가 오히려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로 이어지냐 하면 네.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임금 인상률이 떨어졌고 그렇죠. 아, 네. 보너스. 그다음에 저 성과금 네. 왕창 줄었고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분들의 지갑이 얇아진 걸로 이어진 겁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물가는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짜장면 값 4,000원, 5,000원 하던 거에서 7,000원, 8,000원 안 되고 밖에 나가서 점심 먹을 때 10,000원 이하로는 못 먹고 예.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요
밖에 요새 나가는 게 외부 활동 확 줄었습니다. 네. 친구들하고 밥 먹는 거 술 먹는 거 횟수 반 이하로 줄였고요. 돈이 없으니까. 얼마 전까지 골프 붐 일다가 테니스 붐 일던 거 예. 테니스 레슨 하는 사람들도 다 안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그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영업자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가면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이어졌단 말이죠. 이게 다 연쇄적 파장을. 1.4%라는 수치 안에 들어있는 실상입니다. 그게. 예.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갖고도 네. 그거를 극복하려는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태연하다는 거예요. 어. 지금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심각하다고 계속 부르짖고 자기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역량, 국가적 역량 논의의 초점을 그거에 모아야죠. 예, 예. 그런데 그거 그렇게 안 하고 있다. 괜찮대잖아요. 그럼 지금 밖에서 보시기에는 아니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대기업을 감세를 많이 해줬잖아요 법인세나. 예. 그래서 대기업들은 뭐 오너 쪽은 마찬가지겠지만 윤석열 정권 쪽을 좀 그래도 옹호하고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여튼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인 논의를 떠나서 숫자가 그렇게 나왔고 사람들이 그 힘들은 게 그 숫자 속 안에 들어 있는 건데 네. 그렇게 충격적인 숫자를 받아들였으면 비상한 대책을 세워서 네. 완전히 총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고 태연한 것이 더 충격적인 거죠.